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가 문법 포인트 1번 소댓 구문에 이어서 오늘은 2번 문법 포인트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노트 펼쳐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 문법 포인트 제목부터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각동사 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부제목으로 오형식에 대한 내용을 더 다뤄야 되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이 지각동사라는 동사 자체가 몇 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다? 네, 5형식 동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쨌든 5형식 문장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5형식 문장의 구조와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가볍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 문장의 구조 알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5형식 문장에서는 사실 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형식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목적격 보어에는 참 다양한 그런 형태를 지닌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아이들 중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 지어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이 목적격 보어 간의 짝꿍 관계를 일단 1차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 지각 동사가 5형식 동사에 쓰일 때를 한번 깊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동사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류에는 누가 있느냐를 일단 정확히 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인지하고 감각적으로 깨달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래서 감각동사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지각동사의 종류에는 see, 동일한 의미를 가진 watch가 있겠고요. 그리고 hear, 듣다, 또 동일한 의미의 listen to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나오는 동사 두 개는 감각동사와 지각동사 둘 다에서 활용되는 동사로 feel과 smell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때 지각동사의 지각이 어딘가에 늦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깨우쳤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otice, 알아차리다 라는 의미의 동사까지 이 동사들이 지각동사의 종류에 들어가는 녀석들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 5형식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가 쓰이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엔 누가 오나요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각동사가 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엔 둘 중 하나가 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 분사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ing 붙은 녀석은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분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쵸.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부분들을 배워야 될 게, 그러면 언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오고, 언제 과거 분사가 오나요? 이렇게 될 건데요. 애초에 현재 분사가 의미하는 게 능동의 의미고, 과거 분사가 의미하는 게 수동의 의미잖아요. 즉, 이 목적격 보어가 만약에 앞에 있는 목적어, 원래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간의 관계가 능동관계면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쓰시는 거고요. 요 둘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가감없이 그냥 과거분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쪽에 정확한 내용을 한번 적고 넘어가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서로 능동관계일 때, 그리고 반대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 관계일 때 과거 분사를 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요, 많은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당연히 능동사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동적 사건. 은근 헷갈려 하더라고요. 뭐 땅이 흔들린다든지
나뭇잎 같은 이파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자연적 현상은 누군가의 개입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능동적인 어떤 현상이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좀 알아야 될 게, 선생님 그러면 C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형식 문장이에요? here이 들어가면 무조건 오형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동사들은 오형식뿐만 아니라 뭐 사형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삼형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문 분석을 통해서 진짜 오형식 문장이 맞는지부터 판단하고, 오형식 문장이 맞다면 이제 동사와 목적격 보어 간의 짝꿍 관계를 확인, 그리고 지각동사라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이냐 수냐까지 확인하는 경우의 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끝내면 안 되고요. 사실은 오형식 동사다라고 하면 지각동사 말고도 되게 다양한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오형식 동사들도 우리가 사실은 암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에는 누가 있냐면요.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사역동사라고 하면 의미적으로는 뭔가를 시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뭔가를 하게 하다, 뭔가를 시키다라는 의미로 종류에는 총 3개, make, have, let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동사는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굴 데리고 오냐면 바로 동사 원형 딱 한 놈만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것들 꼭 암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뭘 볼 거냐면요, 사역동사의 어떤 형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사역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준사역동사의 준자가 어떤 의미냐면요, 완벽하진 않지만 비슷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준사역동사는 우리가 위에 썼던 요 오리지널 사역동사랑 의미는 비슷하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서 그냥 오리지널 사역동사랑은 다르다, 하지만 비슷은 하다라는 이름으로 준사역동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준사역동사는 종류가 2개입니다. 하나는 get이고요. 또 하나는 help입니다. 자, get이요, 원래는 뭔가를 얻다, 가지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오형식 동사로 쓰이게 되면 뭔가를 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역동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해서 알맞게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진행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준사역동사 종류 2개인데 각각의 동사들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굴 데리고 올까 정확히 암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get 같은 경우는요,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help 같은 경우는요,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동사 원형까지 총 2개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쓴 것처럼 각각 어떤 오형식 동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엇을 데리고 오느냐를 정확하게 외우고 그 다음 문제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get처럼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다른 다양한 동사들의 종류도 좀 보려고 합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동사들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해당하는 동작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llow, 허락하다 라든지 teach, 가르치다 라든지 advice, 조언해주다, tell, 말해주다, order, 명령하다, 또는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또는 ask. 이때 ask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오형식에 쓰이면 요청 또는 요구하다로 의미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행동들이죠. 허락해주고,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말하고, 명령하고, 기대하고,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애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일단은 지각동사에 대한 내용은 오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암기가 있어야 지각동사일 때 오형식 문장, 지각동사가 쓰이지 않은 다른 오형식 문장을 다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이번에 우리 시험 범위가 오형식 문장이다 라고 해도 분명히 1부터 5형식이 다 섞여 있는 문장들이 1번부터 5번 보기에 등장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문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특히 지각동사는 쌤 강조했듯이 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ing 들어갈래, pp 들어갈래 또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 정확하게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기존에 정규 수업 들으면서 익혔던 내용이니까 지각동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되 반드시 암기가 안 된 부분은 카드에 작성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6과의 문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